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뉴스 업데이트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분석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실제 투자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본 자료는 알파 멤버십 채팅방에 PDF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소식은 긴코바이오웍스입니다. 긴코바이오웍스가 독일의 생명공학 회사죠. 베이어랑 그 다년간 계약을 연장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바이올로지컬 솔루션 포 에그리컬처예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데 농업에 도움이 되는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질소 비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이 질소 비료를 이제 미생물로 만들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계속 협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2025년인 지금에도 연장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로 왜 그럼 질소 비료를 만들려고 하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질소 비료는 석유 기반, 그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돼서 비용 부담이 크다. 그래서 요거 우리 지금 환경도 좀 지키고 비용도 좀 줄이기 위해서 미생물로 한번 우리가 이 질소 비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좀 더 오래 하기 위해서 지금 긴코바이오웍스랑 베이어가 협력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뉴스고요. 그래서 아마 2026년도 중에 요 이제 비료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긴코바이오웍스가 STRM 바이오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랑 협력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조금 장황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그냥 맘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칼 세라피라고 있어요. 칼티라고 이제 하는 이게 면역 치료제를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암 환자들이 이 암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면역 치료를 합니다. 면역 치료를 하는데 이 면역 치료를 위한 이 약품을 이 몸에서 이제 T 세포라는 거를 빼와 가지고 요거로 이제 면역 세포를 막 다량으로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환자 몸속에 집어넣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뭘 하려고 하냐. 자, 이 ARPA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그 고등 뭐 약간 첨단보건연구청 요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지원을 좀 받아갖고 요 연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이 면역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환자의 백혈구를 채취합니다. 이 백혈구에 있는 T세포를 분리를 해요. 이 T세포에다가 카 유전자, 그러니까 키메라 항원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T세포예요. 여기에다가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수용체들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암세포가 여기 있으면 얘랑 반응을 해요. 이 수용체랑 암세포랑 반응을 해가지고 얘를 죽여버리죠. 심지어 한번 그 인식한 암세포는 기억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배양을 해가지고 사람 몸에 집어넣는 게 이제 예전 방법이었는데 이게 대량으로 이제 증식하게 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비싸. 그래서 뭐를 하냐? 자, 지금 여기 보면 STRM 바이오라고 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대 핵세포가 있어요. 거대 핵세포에서 내보내는 나노 입자가 있는데 이 나노 입자 줄여서 EV라고 하는데요. 요거에다가 요게 이제 택배 상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긴코바이오에서 만든 RNA를 딱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포를 하나를 몸속에다가 집어넣어요. 몸속에다 집어넣어. 배양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면 여기 지금 몸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 RNA를 이제 신문을 받아들여갖고 몸속에서 이 카티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 그거 있죠? 그거를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한다더라. 그래서 기존 방식이랑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비용이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뿐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가 이거를 기술을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요 내용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ARPAH가 뭐냐? 자, 미국의 첨단보건연구청이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해주냐? 자, 프로젝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좀 직접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목표를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 이 실패할 때
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줄여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긴코바이오웍스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미국 정부에서 약간 서포트를 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의료를 위한 이런 프로젝트를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긴코바이오웍스가 뭔가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긴코바이오웍스의 차트를 잠깐 보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상승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473밀리언 달러의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 마이너스예요. 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40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저번 분기에. 그러니까 요거로 지금 우리가 현금 캐시 런웨이를 따져보면 한 11분기, 12분기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더라. 이거 뭐입니까? 결국 대략 3년 정도의 캐시 런웨이가 있더라.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코바이오웍스는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겠고요. 자, 다음이 뭐냐면 BWXT입니다. BWXT 여러분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자력, 핵, 융합, 요런 관련된 기업이에요. 요거, 11월 3일 날 실적이 나와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매출이 2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전 영업이익이 19% 증가를 했고요. EPS도 20%를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영업 매출이 많이 늘어서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백로그, 여태까지 백로그 수주 잔고를 봤을 때 2025년 3분기에 최고의 수주 잔고를 기록을 했다. 7.4빌리언 달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주 잔고를 비교를 했을 때 분기 대비 23%, 그 다음에 전년도 동기 대비 119%의 백로그가 늘었다.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수주 잔고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늘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디펜스 퓨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의 국가 핵 안보국에서 야, 너네 여태까지 이제 핵 우라늄을 이제 가공하고 제조를 했는데, 이제 이거 제조해가지고 이제 뭐 항공모함에도 주고 잠수함에도 주고 하는데 너네 이제 농축까지 한번 해봐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센트러스 에너지 있죠. 센트러스 에너지가 지금 그 원심 분리기 가지고 농축을 하고 있었고 BWXT는 농축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지금 미국 국가핵안보국에서 요거를 BWXT한테 단독으로 맡겨본 거죠. 그래서 앞으로 BWXT가 지금 할 일이 조금 더 많아졌고 조금 더 필요한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됐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국가핵안보국에서 지금 잡힌 그 매출이 한 1.5빌리언 달러 정도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HPDU라고 해갖고요. 하이 퓨리티 디플리티드 우라늄. 그래서 감손 우라늄입니다. 이게 이제 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요것도 마찬가지로 국가핵안보국에서 의뢰를 한 거고, 이 네이벌 퓨얼 있죠? 잠수함이랑 항공모함에 들어간 연료 역시 국가핵안보국에서 얘들한테 의뢰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 채널에서는 이 감손 우라늄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감손 우라늄이 뭡니까?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하고 나서 남는 잔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원래는 이제 폐기되는 게 맞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순도를 좀 높게 해가지고 고품질 금속으로 만들 수가 있더라. 그럼 이거 어디서 쓸 수가 있냐? 자, 군사용 핵무기 소재에 최적화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고순도 감손 우라늄을 이제 BWXT가 만드는 거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 감손 우라늄 정제 가공 능력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의 핵 개발하는 걸 좀 억제하기 위한, 핵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요걸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9월 달에 요거를 이제 계약을 했고요. 총 10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총 계약액이 16억 달러 정도 된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네시주에다가 1년에 300 메트릭 톤을 만들 수 있는 규모의 HPDU 공장을 현재 만들고 있더라 라고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5년도에 얘네들 에비타를요,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가이던스를 570 밀리언 달러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570 밀리언 달러로 약간 조금 더 확률이 이 정도로 높아질 거다라고 인제 그 가이던스를 좀 좁혀 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가이던스가 너무 넓으면 도대체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 의문이 되는데 이 가이던스를 쪼끔 더 좁혀서 가이던스를 쪼금 명확하게 해 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레이징은요 뭐냐면 EPS가 3.75에서 3.80 달러로 올렸다라는 거죠. EPS 올렸다라는 거. 자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도 그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도 285 밀리언 달러로 얘네들이 가이던스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봤을 때 BWXT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BWXT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고 자 그래서 2026년도 아웃룩을 보면 레비뉴 그로스가요 미드 투 하이 틴이에요. 그러니까 10%인데 15%에서 한 19% 정도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에비타 그로스 그다음에 EPS 그로스도 자 로우 틴스예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인데 조금 낮은 거 이제 뭐 10%에서 13% 정도 에비타 올라갈 거야. 그다음에 EPS도 하이 싱글이면은 8%에서 9% 정도 되겠죠. 로우 더블 디짓이면 뭐겠습니까? 한 10에서 한 11% 정도의 EPS 성장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리 캐시 플로우는 좀 그냥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BWXT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고농도 우라늄을 받아서 가공을 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농축하는 것까지 지금 하게 됐다. 그다음에 고순도 감선 우라늄까지 지금 만들려고 시설을 확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뉴스가 많았던 이번 그 분기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 만들고 핵미사일 만들고 뭐 잠수함 만들고 이래 가지고 심상치 않습니다. BWXT가 앞으로도 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세 번째 기업입니다. 아이렌이에요. 아이렌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9.7 빌리언 달러 엄청나게 큰 돈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봤냐? 자, 아이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GPU를 이제 얘네들한테 쓰게 해준 거죠. 얼마 동안? 5년 동안 사용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정도는 성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이제 얘네들이 차후에 계속 돈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렌이 가지고 있는 GB300 GPU 엔비디아 거죠. 요거를 지금 사용하게 해줘 놓고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또 5.8 빌리언 달러 정도를 지금 얘들이 투자를 했는데 뭐 델 테크놀로지스랑 지금 했는데 GPU랑 그다음에 GPU에 필요한 그런 주변 그런 도구들 기기들을 5.8 빌리언 달러어치 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돈도 지금 많이 벌고 있지만 그만큼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 5.8 빌리언 달러 지금 요거 산 건 언제 되냐? 2026년부터 이제 단계별로 얘들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확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는 자 리퀴드 쿨드예요. 액체로 냉각하는 방식의 데이터 센터가 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리퀴드 쿨드 데이터 센터를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비트팜스가 T5 데이터 센터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걔네들 지금 어디입니까? 켄터키였나? 이거 어디였더라? 펜실베니아였군요. 펜실베니아 팬서 크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아직 땅은 파지 않았습니다만 요게 잘 되면 나중에 아이렌처럼 데이터 센터 이제 요거 좀 빌려주고 성능 좀 사용하게 해주고 돈을 조금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자 그러면요 여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게 지금 리퀴드 쿨드 데이터 센터라는 말을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자 리퀴드 쿨링 for AI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블랙을 플랫폼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거 뭡니까? 지금 리퀴드 쿨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액체 냉각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냉으로 하지 않고 순냉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거고요. 엔비디아가. 자, 그다음에 요 또 나온 이제 2025년도 중반에 나온 뉴스인데 자, 엔비디아 GB300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 fully liquid cooled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렉에다가 우리가 공냉 아니고 순냉으로 이거 지금 열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에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GPU를 만들고 그 GPU로 렉을 만들 때 대부분이 다 공냉이 아니라 순냉이라는 거죠. 그거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엔비디아랑 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버티브가 있죠. 버티브가 11월 3일 날 어떤 뉴스를 내보냈냐면 자, 우리가 지금 1빌리언 달러 현금 무료 현금을 1빌리언 달러를 주고 퍼지라이트 인터미디엇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게 뭐냐? 자, 이것도 지금 순행에 지금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퍼지라이트 인터미디엇이라는 회사는 텍사스에 있는데요. 얘네들이 플루이드 매니지먼트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액체를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 센터 같은 거에 들어가는 냉각을 하는데 요거 액체를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버티브가 엔비디아에 맞춰서 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서포트를 더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메인터넌스를 해주기 위해서 이 지금 회사를 인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빌리언 달러를 버티브가 요런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썼고요.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체 관리 서비스를 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회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유지 보수를 위해서 미국 내에 지금 지사를 더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버티브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GPU를 쓰고 있는 그런 고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액체 냉각에 관련돼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버티브도 요런 지금 기업을 인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두서없이 약간 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아이렌이 돈을 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지금 관련된 액체 냉각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아이렌 같이 비트팜스도 데이터 센터를 치면 나중에 이런 매출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렸고 이 냉각과 관련해서 버티브와 엔비디아도 함께 여러분들께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두서가 없었나요? 자, 다음 기업입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이 굉장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는 뉴스인데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돈이 많지 않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보면 자, 렌터리스라고 있는 게 맞나요? 렌터리스 스페이스 시스템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여러분 막사르 테크놀로지 아십니까? 이것도 거의 엄청난 이제 우주 항공 기업인데 얘네들의 막사르에 있던 그런 이제 우주 관련된 하위 부서였는데 요 기업을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인수를 했는데 그럼 이 란테리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 자, 인공위성을 기가 막히게 오랫동안 잘 만드는 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요 란테리스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발음은 뭔지 모르겠는데, 요 회사를 만약에 인수를 했을 때 우리의 매출이 한 850밀리언 달러로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세전 영업이익 있잖아. 이거 포지티브 될 거다. 흑자 전환할 거야. 920밀리언 달러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백로그가 920이 아닙니다. 이거는 920은 우리가 지금 수주 잔고가 2025년 9월 말 기준 수주 잔고가 920밀리언 달러로 굉장히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세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업이 지금 굉장히 흑자 전환을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 것 같은데 요거의 덕을 조금 많이 볼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얼마 주고 그럼 이 기업을 인수를 했냐? 800밀리언 달러 주고 인수를 했는데 450밀리언 달러 현금에다가 350밀리언 달러 얘네 지금 보통주 추가 발행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6년도 1분기에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얼마 전에 300밀리언 달러인가 유증했습니다. 그 현금 조달을 해가지고 650밀리언 달러가 됐어요. 근데 650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450밀리언 달러를 인수하는데 또 써버리는 거죠. 그럼 또 현금이 200밀리언 달러밖에 안 남습니다. 현금이 굉장히 없고
얘네들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를 보면 $200 밀리언 정도라고 한다면 1년 남짓일 수밖에 없어요. 현금 캐시 런웨이가. 그래서 요거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이 란테리스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막사르 테크놀로지 소속이었습니다. 이 막사르 테크놀로지에서 위성 제작을 하고요. 우주 시스템 사업부인 막사르 스페이스 시스템이었는데, 요 막사르 스페이스 시스템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란테리스 스페이스 시스템으로. 그다음에 요거를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이 $800 밀리언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450 밀리언 주고 서 가지고 요거 이제 만약에 기업 인수가 완료가 되면 자 $200 밀리언 밖에 안 남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기업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기업도 근데 대단한 기업입니다. 보시면 자 인공위성 관련해서 뭐 란테리스 300 그다음에 500, 1300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얘네들 프로펄전 시스템도 있어요. 추진 시스템도 있는데 요 추진 시스템이 또 대단합니다. 요게 보면 제가 이제 루나 게이트웨이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 지금 보면 루나 게이트웨이에다가 우리가 전원을 파워링을 한다라는 거죠. 힘을 파워를 공급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봤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지금 루나 게이트웨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제 올라갈 이제 민간 이제 우주 정거장인데, 우리가 요거 봤죠? 레드와이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얘네들한테 레드와이어가 이 로사라고 하는 태양광 패널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요 이런 거 I have 이런 거 많이 살펴봤는데, 어쨌든 그거가 지금 뭐 그게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막사를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이 태양광 패널의 옆에 들어가는 이 추진을 맡고 있는 요 추진 파워링이 바로 지금 막사를 거였는데, 이거 누가 인수했다? 요번에 인투이티브 머신이 인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인투이티브 머신이 뭐 달 착륙도 지금 앞두고 있고 하고 뭐 그런 뭐 LTV 뭐 달 월면차도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좀 직접적으로 이제 약간 루나 게이트웨이에 뭐 발을 담그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현금은 이제 $200 밀리언 밖에 남지 않겠지만은 굉장히 좀 조금 더 넓은 쪽의 시장에 좀 노출이 됐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란테리스라고 하는 이 회사, 막사르 스페이스 시스템이라는 그 부서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보면, 자 나사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추진체 파워 프로펄전 엘리먼트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지금 란테리스 1300이라는 인공위성에 들어갔던 추진기관 추진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요 란테리스 1300 있죠. 이 세 개 300, 500, 1300 중에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인공위성의 추진체에 쓰였던 그게 이제 그 루나 게이트웨이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푸시케 미션, 나사의 푸시케 미션에도 이 고출력 태양광 전기 추진에다가 얘네들 기술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푸시케 미션이 뭔지 잠깐 보면 이미 발사했습니다. 2023년 10월에 스페이스 X 팔콘 헤비가 싣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16 푸시케라는 그 대형 금속성 소행성에 머지않아 이제 도착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지금 가게 하는 프로펄전, 그러니까 추진체를 이 지금 막사르 스페이스 시스템이 만들었더라. 그거 지금 란테리스로 이름 바뀌었고 이거 인투이티브 머신이 인수를 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협력을 해왔었고, 얘들 거의 1970년대부터 인공위성을 만들고 프로펄전 시스템 만들던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DA 쪽, 우리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 있죠? 미국 우주개발국.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트렌치 레이어에 대해서. 이 레이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미국에서 이 우주에다가 저궤도에다가 레이어를 굉장히 인공위성으로 촘촘하게 깔려고 했다. 그래서 뭐 트래킹 레이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스페이스 트랜스포트 레이어, 뭐 배틀 매니지먼트 레이어, 커스터디 레이어를 촘촘히 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레이어들이,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광학 링크를 위한 레이어가 트랜스포트 레이어고요. 미사일 발사 및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려고 하는 게 트래킹 레이어.
그다음에 지상에서 이동 중인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려고 하는 게 커스터디 레이어인데 요게 지금 이제 SDA가 미국 우주개발국에서 지금 요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 우주개발국의 트래킹 레이어 1단계, 2단계에 지금 이 막사르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스가 이미 인볼브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란테리스 300, 란테리스 300 시리즈가 이 SDA의 트렌치 레이어, 트래킹 레이어에 이미 들어가 있었더라. 이미 상용화가 됐고 기술 검증이 됐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투이티브 머신이 정말 현금이 없는 와중에 이런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0밀리언 달러밖에 이제 우리가 현금이 없을 것 같은데 얘네들 란테리스가 과연 플러스 적자 기업이냐 흑자 기업이냐 요걸 한번 좀 추정을 해보자 이거죠. 만약에 이 란테리스라는 기업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라면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은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네들 이 란테리스 스페이스 시스템이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나스닥에다 얘네들의 재무제표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거를 그럼 추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근거가 자 직전 매출 12개월 매출이 630밀리언 달러였다 대략. 그다음에 얘네들이 말한 거는 에비타 마진이 두 자릿수야. 그러면 뭐 한 10%에서 13% 정도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을 630밀리언 달러로 놓고 자 에비타 마진을 10에서 12%로 놓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 비용 뭐 대략적으로 전통적인 위성 제조업이 한 매출의 3에서 5%를 이 케이펙스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얘네들의 프리 캐시 플로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고 우리가 그거를 가정을 해봤을 때 플러스라는 거죠. 플러스 15에서 플러스 45밀리언 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인투이티브 머신이 인수한 요 기업은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인투이티브 머신이 지난 분기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19였어요. 마이너스 19였는데 만약에 얘네들이랑 섞으면 어쩌면 만약에 정말 얘네들이 돈을 잘 벌어서 45밀리언 달러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난다. 그러면 그냥 다음 분기에 뭐 내년에 플러스 25밀리언 달러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200밀리언 달러밖에 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이 이 인수한 요 기업이 돈을 정말 잘 번다면 인투이티브 머신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레드와이어가 엣지 오토노미라는 드론 회사 인수해가지고 지금 돈이 매출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지금 기다리는 심정. 이거 레드와이어가 내일 이제 그 실적이 발표인데 어쨌든 인투이티브 머신이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루나는 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뭐 10%가 빠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렇게 빠질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저는 더 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나 인투이티브 머신.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조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비가 엔비디아랑 이제 뭐 티밍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를 좀 봤더니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IGX Thor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뭐 조비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상이 좀 있길래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요거 좀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 보면 IGX Thor 컴퓨트 플랫폼을 지금 얘네들이 같이 팀을 이뤄 가지고 조비 기체에다가 이제 실어 가지고 조비가 이제 조비를 운행을 함에 있어서 비행기를 운행함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좀 정확하게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조비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임드 런치 파트너 오브 IGX Thor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런치 파트너가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IGX Thor 플랫폼이 조비를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 뭐 익스클루시브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비만이 쓸 수 있는 독점적인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IGX Thor라 플랫폼을 엔비디아에서 만들 때 목적이 뭐였냐면 정작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제 엔비디아 사이트 들어가면 자 이거 인더스트리얼 그레이드 그러니까 기업에서 쓸 수 있는 AI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기업은 누구든지 와서 이 IGX Thor 플랫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아처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IGX 플랫폼이 뭐 업그레이드가 돼 갖고 아처는 더 좋은 플랫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플랫폼은 인더스트리얼 뭐 로보틱스, 메디컬 엔바이런먼트까지 굉장히 기업군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고, 요거 조비가 쓸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조비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나왔던 게 약간 이 구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The only aviation launch partner for the new NVIDIA IGX. 그러니까 지금 이 only라는 말이 좀 약간 조금 뭐랄까 굉장히 좀 과장돼서 해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에비에이션 조비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 IGX를 쓰는 회사이긴 해요. 첫 번째 기업이라서 그래서 아마 The only라고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얘네들이 조비가 이 IGX를 쓰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only를 쓴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비가 독점적으로 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자, 조비가 이런 와중에도 현재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4달러까지 떨어져 왔는데, 저는 요게 지금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20달러 넘어갔던 녀석인데, 더 떨어지면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비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외부적인 이런 게 약간 매크로적인 영향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서, 저는 이거 욕심 같아서는 진짜 10달러까지도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면 저는 조비를 더 매수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평상시보다 뉴스가 좀 길었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추가 코멘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안 한 게 있죠. 자, 우리 알파 멤버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키 58님이 감사드리고요. 스테버벅스님 감사합니다. 신당용 옆차기님, 레짱님, 나라라님, 김코님, 권혁대님, 수리님, 김성길님, 고결은 사형제님, 팀선님 감사드립니다. 리프리스트님, 병택빵님, 소맥님, 베타오메가님, 제루님, 피아노모스코님, 주아0427님, 테라포밍님 감사합니다. 자, 올웨이즈맨님, 쿼티님, 그렇군요님, 순예님, 소동미님까지 알파 멤버십 후원 감사드리고, 오늘 자료는 채팅방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또 다른 얘기들은 채팅방에서 계속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리고 알파 오메가 서포터즈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제 영상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정말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전 다음 뉴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